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이번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라 편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살다가 아무리 다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혜를 발휘하면 사중갱생이라 죽을 경우에 이르렀어도 다시 사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신을 통일하여서 어려울 때 지혜가 저절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혜는 능히 위기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맺힌 업장을 녹이고 큰 깨달음까지 얻게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뒤에 웬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예전에 한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 권총을 지니고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가서 여관에 들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칼을 든 범인이 형사를 죽이려고 여관방 안으로 들어왔다. 형사에게 권총이 있기는 하였지만 권총을 지려고 하면 범인이 먼저 칼로 찌를 곳이기 때문에 권총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편을 썼다.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칼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곳인데 뒤에 웬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그 말에 의아해진 범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형사는 권총으로 그를 쏘아 쓰러뜨렸고 자기는 무사히 살아났다. 지혜가 있으면 적절한 방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에는 선빵 구경 왔소. 서울 사는 어느 처사가 일본을 간 김에 일본 선빵을 구경하려고 유명한 선종사찰을 찾아갔다. 그런데 선빵 안으로 불쑥 들어서자 누가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밀어내는 곳이었다. 처사가 소리쳤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낯선 사람이 있거든 나오라고 해라.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에 그 일본 사람은 입승 스님을 부르자 입승 스님이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오? 처사가 답을 하였다. 선빵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내 집이라고 말하였고 내 집이니까 낯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한 곳이오. 그러자 입승 스님이 씩 웃으면서 선빵 구경을 허락하더란다. 여기에서 입승 스님은 선을 지도하는 고참 승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용기 있고 배짱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처사의 말이 걸작이 아닌가. 사람은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활용의 지혜를 타고난 이들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다. 마정승의 지혜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한양에 살던 마정승이 시골의 친척집을 찾았을 때 안채에 있던 주인이 마당 건너에 있는 6살 된 아들에게 분부를 했다. 빗자루를 가져오너라. 마침 소낙비가 퍼붓고 있었는데 비를 맞기 싫었던 꼬마는 강아지를 부르더니 강아지 몸에 빗자루를 묶어서 궁둥이를 탁 쳤다. 그러자 강아지가 빗자루를 안채로 가져다 주는 곳이었다. 마정승은 꼬마의 소행이 하도 신기해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면 큰 그릇이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서울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양자는 글을 읽지 않고 매일 노는 데만 열중하였다. 타이르고 꾸짖어도 그때뿐이지 도무지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글을 잘해야 과거를 볼 수 있을 텐데 놀기만 하니 늘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루는 마정승이 양자에게 수수 한 말을 내밀었다. 내가 어디 다녀올 터인데 그동안에 이 수수쌀의 개수를 전부 셀 수 있겠느냐? 네, 셀 수 있습니다. 정승이 해질녘에 돌아와서 양자를 불러 수수쌀이 몇 낫이더냐 물으니 얼마라고 척 대답을 하는 곳이었다. 정승은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라고
분부하였던 몸종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예, 한나절이 지나도록 동네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점심 먹을 때쯤 들어오더니 수수쌀을 한 그릇 가득히 담아 저울에 달고서는 하인 수십 명을 불러 몇 알이 되는지를 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의 수수쌀 수요를 안 뒤에는 한 마리 몇 그릇이 되는지를 계산하여 수수쌀의 수요를 맞춰 놓았습니다. 마정승은 양자가 굳이 공부를 하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사람 구실을 할 놈이라 파악하고 그날부터는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양자는 나이 20에 과거를 보러 갔다. 다른 선비들은 글을 짓는다고 야단들인데 그는 옆의 선비에게 흰 비단 위에다 신이 충보국이라 써달라고 했다. 그 뜻은 신은 충성으로서 나라에 갚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글을 들고 과거장에 온 임금님 앞을 왔다 갔다 하였는데 임금은 그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신하되고 백성되어 충성으로서 나라에 갚으면 그뿐이지. 아무리 글을 잘하여도 충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은이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임금은 그를 불러 대화를 나누어 보고 수원의 화성을 지키는 유수라는 벼슬을 내렸다. 부임한 마유수는 먼저 경기감사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감사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수원의 화성 유수가 되어 온 곳이 너무나 가짜나서 놀려먹기로 작정을 하고 기생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다. 저 화성 유수가 대청으로 인사하러 올라설 때 등을 툭툭 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자식을 낳았노? 나도 이런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라.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나갈 때 돋보자락이 문에 걸리도록 닫고는 꼬리가 치였습니다. 라고 해라. 아이고, 셋내가 그렇게 말하였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터인데 어떻게 합니까? 안 죽도록 할 터이니 염려 말아라. 하는 수 없이 기생은 유수가 대청에 올라설 때 등을 툭툭 치면서 감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였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자식을 낳았노? 나도 이런 자식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연, 나 같은 자식을 낳아서 뭐래? 이왕이면 도백 같은 자식을 낳아라. 도백은 경기감사를 이루는 말이다. 그는 기생의 말이 감사가 시켜서 한 것임을 벌써 간파하고 감사에게 그 욕을 돌려주었던 것이다. 또 인사를 하고 나갈 때 기생은 문을 탁 닫아 도포자락이 걸리게 하였다. 꼬리가 치였습니다. 내 인연, 마구간을 크게 짓지. 마구간은 소나 말을 메어두는 집인데 감사의 방이 그만 마구간이 되고 말았다. 시험을 하려다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된 감사는 나이는 어리지만 여간이 아니어서 치민치정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후 조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를 불러 의논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거침없이 말하였는데 그대로 하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순조롭게 풀렸다. 왕은 그때마다 크게 기뻐하였고 그의 벼슬은 자꾸자꾸 올라 1인 지하의 만인지상인 영의정이 되었으며 이 지혜로운 마정승 덕분에 온 나라는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었다. 또 꽃이 피고 새잎 돋고 새가 오는 화창한 봄날에 나라 대신들이 남산에 올라서 화전놀이도 하고 운을 불러 시를 짓는 시회를 열었다. 이 시회는 운을 돌려가며 시를 짓는 이에게 술잔에 관한 법인데 무식한 마정승에게는 운자도 술잔도 오지가 않았다. 그래서 마정승이 말하였다. 나에게도 술잔을 돌려라. 나도 글 한 발이 짓자. 그리고 이것은 마정승이 지은 글입니다. 우리가 남산에 올라올 때 왈가닥 달가닥 올라오지 않았더냐? 그러니 왈각달각 상남산이라고 써라. 그리고 올라오다가 보니 이편저편에 복사꽃이 피지 않았더냐? 이편저편 도화발이라고 써라. 언문과 진서를 섞어서 지었으니 언문진서 섞어 작이라고 써라. 그리고 끝에는 시비론자 황견자라고 써라. 황견자는 누령에게 아들이라는 뜻이다.
옳고 그러다 잘됐니 못됐니 하는 놈은 모두가 누렁이개의 새끼라고 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눈만 끔뻑끔뻑하며 웃기만 하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지혜가 빼어나면 격식을 넘어선 대장부가 된다. 무엇이든지 정신을 집중해서 꾸준히 닦아가면 지혜가 샘솟아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 또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를 일월과 같이 밝게 하여 쾌활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기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탈함에 있습니다. 인연님들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